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게 될 김한나라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하고 영양사 면허증 시험 준비해서 단체급식 관리라는 과목을 가지고 공부할 것입니다. 이 단체급식 관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께서 단체급식하고 우리 급식경영학이라고 하는 과목을 두 가지를 함께 공부한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단체급식이라고 하는 과목은 여러분들께서 3교시에 시험을 보는 건데, 이 단체급식 관리는 여러분들께서 좀 난이도가 좀 어렵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응용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꼼꼼하게 공부해야 되는 그런 과목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제일 앞에 우리 목차를 보면 우리 제일 처음에 급식관리, 그 다음에 인사관리, 그 다음에 급식경영, 구매관리 이렇게 네 파트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급식관리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급식관리에서 우리가 총 50문제 중에서 20문제가 배점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인사관리에서는 한 10문제, 그 다음에 급식경영에서 13문제, 그 다음에 구매관리에서 한 7문제 정도 우리가 배점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급식관리에서 여러분들께서 꼼꼼히 보셔야 된다라고 보시겠고요. 이 급식관리, 그럼 이제 개론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단체급식이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무엇을 알아두셔야 되겠어요? 그쵸.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우리 정의를 알아둬야 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식품위생법에서 우리 이제 정해놓은 걸 보면 우리 2조 9항에 보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을 공급하는 기숙사, 학교, 병원, 그 밖에 후생기관 등의 급식시설을 말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용어가 3가지 정도 있습니다. 우리 무엇을 목적으로 하면 안 된다? 그쵸. 우리 영리를 목적으로 하면 단체급식이 안 됩니다. 하지만 이거에 위배되는 것들이 있죠. 요즘은 어떤 부분들이 많이 나오죠? 그쵸. 요즘은 위탁급식이라고 하는 그 급식과정을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다르겠지만, 그래도 우리 단체급식이다라고 하면 단순히 영리만을 목적으로 해서 급식을 하면 안 된다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가 우리가 다수인에게 급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우리 다수라고 하면 맞을까요? 틀릴까요? 아니죠. 우리 특정 다수라고 꼭 붙어야 합니다. 왜 특정 다수가 돼야 되냐 하면, 우리 다수 그러면 어때요? 뷔페 식당이나 뭐 예식장 같은데 어때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한꺼번에 식사를 하지만 거기를 우리가 단체급식이다라고 얘기는 하지 않죠. 항상 동일한 특정하게 정해져 있는 사람들이, 우리 많은 사람들이 와서 급식을 하는 것을 우리가 단체급식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기서 우리가 다수다라고 하는 것 몇 명 이상이 될까요? 그쵸? 우리 식품위생법에 1회 급식 인원이 50인 이상 되는 곳을 우리가 단체급식이다라고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특정 다수인이 어떻게 먹어요? 밥을? 그쵸. 우리 계속적으로 먹는 것을 우리 단체급식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단체급식에서 용어 3가지는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특정 다수인이 계속적으로 와서 식사를 하는 곳이 이 단체급식이다. 정의 부분은 우리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보통 한 2년에 한 번씩은 꼭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 두셔야 되겠고요. 그러면 우리가 단체급식의 특성에서 보시면 뭐가 있을까요? 그쵸. 우리 영양사라는 관리자가 운영을 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규모가 크고 짧은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그 급식을 제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작업들이 그냥 우후죽순적으로 막 이렇게 일어나면 안 되고 항상 체계적으로 순서대로 일어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주로 셀프 서비스가 많고 단시간에 집중 식사가 이루어진다라고 했죠.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구내식당 같은 데 가면 어떻죠? 그쵸. 보통 내가 트레이를 들고 이동을 하면서 각자 음식을 받아가는 그런 셀프 서비스 방식을 많이 하고 있죠. 왜 그럴까요? 그쵸. 단시간 내에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와서 식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어때요? 테이블 서비스를 제공을 하면 그만큼 식사가 늦어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짧은 시간에, 단시간에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식사를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단체급식의 특징이 생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메뉴가 날마다 변하고 기호에 맞고 영양적인 조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어때요? 특정 다수인이 계속적으로 와서 식사를 해야 되는데 메뉴가 똑같아요. 우리 집은 김치찌개가 맛있으니까 김치찌개를만 한다라고 하면 그 구내식당은 잘 될까요? 안 되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우리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계속적으로 먹게 되면
물리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메뉴가 매일 수정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한 가지 음식만 먹으면 어때요? 영양적으로도 편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메뉴도 변하고 기호에 맞고 그 다음에 영양적인 조리를 해서 우리가 식생활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대규모 식중독 발생의 위험에 있으므로 위생상의 안전을 고려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쵸? 우리가 가정에서는 음식을 먹고 조금 이상하거나 그래서 먹고 배 아프면 어때요? 나하고 우리 새끼만 배 아프면 되겠죠. 그렇지만 단체급식이라고 하는 건 어때요? 많은 사람들이 같은 음식을 먹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사고가 나면 다 병원에 가게 되겠죠. 그러면 아마 그 동네 병원은 전부 다 마비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그러면 이런 단체급식점은 이렇게 좋은 점만 있느냐? 아니겠죠. 이 단체급식의 문제점도 있습니다. 어떤 게 있죠? 그쵸. 이 특징이 거의 다 문제점으로도 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제일 첫 번째가 뭐예요? 그쵸. 영양적인 문제예요. 영양적인 문제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가 되겠어요? 그쵸. 영양사가 메뉴를 구성을 하는데 어때요? 잘못 구성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 남자들이 많은 고혈압 환자들이 많은 그런 공장에서 우리가 급식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고기를 좋아하니까 육식을 제공해야 된다. 그래서 매일 월화수목금토일 매일 육식만 하면 어때요? 이 사람들은 콜레스테롤치가 더 올라가서 고지혈이나 고혈압이 더 증가되는 그런 일을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영양가를 또 아니면 산출을 잘못해서 한 3,000 정도 먹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인데 한 2,000 정도밖에 만 공급을 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죠? 그쵸. 우리 재료비가 요즘같이 많이 비싸지거나 이래서 2,000밖에 안 하면 모두 다 영양실조로 병원에 간다든가 이렇게 해서 이런 영양적인 문제가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단체, 집단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우리 그러면 이 단체급식 관리다라고 하면 어떻게 이 시스템이 그냥 우후죽순처럼 우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일어나는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관리의 순환하고 나왔죠. 그래서 매니지먼트 사이클이라고 하는데 이 순서를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엔 뭐 해야 되겠어요? 그쵸? 우리가 어떤 급식을 나갈 것인지 우리가 계획을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계획을 했으면 뭘 해야 되겠어요? 그쵸? 우리가 실시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실행을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뭐예요? 어떤 실행한 거에 대한 결과가 있겠죠. 이 결과가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어떻게 뭐를 하죠? 그쵸. 우리 평가를 실시해야 되겠고 이 평가에 대한 것을 우리가 이제 다시 피드백해서 다시 계획하고 진행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관리의 기능 3가지는 꼭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그러면 우리가 단체급식에서는 이런 계획이라든가 실시라든가 그다음 평가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계획은 뭐가 되겠어요? 그쵸? 영양계획. 우리 고객들은 어떤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며 나이가 몇이며 어떤 음식을 좋아하느며 어떤 작업을 하고 있는 사람인지에 맞춰서 영양계획을 해야 되겠고요. 이 영양에 맞춰서 뭐를 해야 되겠어요? 그쵸? 식사를 계획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고객들이 만족도가 좀 더 선호도가 다양하기 때문에 단일 메뉴보다는 어때요? 복수라든가 카페테리아 같은 것들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우리 식단을 계획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식재료 운영 계획도 있겠죠. 우리 분식을 준다든가 한식을 준다든가 양식을 준다든가 이런 코너를 운영을 할 수도 있겠고 거기에 따라서 뭐를 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조리 작업도 계획을 해야 되겠죠. 이런 조리 작업 계획은 무엇에 의해서 하죠? 그렇죠. 앞에 있었던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우리가 식단표에 의해서 조리 작업 계획을 실시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실시 계획은 뭐예요? 그쵸? 이 계획에 따라서 우리가 식단도 작성을 해야 되겠고 식재료도 식단표에 의해서 식재료도 우리가 구입해야 되겠고 조리라든가 보관이라든가 배식이라든가 그 다음에 설비시설 같은 것도 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평가가 나오는데 이 평가가 중요하겠죠. 왜 평가가 중요할까요? 그쵸. 다시 계획을 하는 데 있어서 이 평가에 대한 자료가 피드백이 돼야 좀 더 이 계획이 발전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급식수를 관리한다. 급식수가 뭐예요? 사람들이 와서 얼마만큼 먹었는지에 대한 관리겠죠. 그래서 우리 예를 들어 한식, 양식, 그 다음에 분식 이렇게 해서 3코너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3코너 중에 어느 날은 분식이 가장 많고요. 어느 날은 한식이 많다라고 하면 분식이 나간 날은 왜 분식을 많이 먹었는지 날씨가 우중충하고 비가 오는 날은 어때요? 아무래도 한식이나 이런 거보다는 칼국수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땡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분식이 많이 나갔구나. 아니면 우리 회사는 분식을